저는 지금 현재 서울여고에 근무하고 있고요. 경북이 아버님 고향인데 제가 29년 만에 공식적으로 이 경북 지역에 와서 체육 선생님들을 만나 뵈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이 경북은 좀 특이한 곳인 것 같아요. 제가 연수 이렇게 다녀봤지만 9시, 10시 반까지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학교 수업 마치고 와서 강의를 들어라, 이런 곳은 정말 특이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는 사실은 아까 이교 선생님 끝나고 하면 선생님들이 그냥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서 이거 너무 썰렁하지 않을까 사실 은근히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아주 그냥 선생님들 얼굴에 미소와 함께 눈이 반짝반짝 거려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29년 차인데요. 보통 29년 수업을 하면 이 수업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선생님들 중에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9월에 어떤 여학생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엑슬라이더라는 수업을 하는데 첫 시간째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걸 왜 해야 돼요? 선생님 다치면 책임질 거예요? 딱 이런 말을 저의 눈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심란했어요. 아니, 이 여학생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다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요.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29년 동안 학교에서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흔들림 없이 잘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만나면서 제가 몹시도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창피하게 29년 하고 수업도 기록한 내가 이렇게 흔들리다니, 이건 내가 잘못 교사로 서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랬다가 제가 생태학자인 선생님의 책을 한 권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죽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산 나무만 흔들린다. 죽은 나무는 바람이 불면 가지가 분질러지는데 산 나무는 흔들려서 그 생명을 온전히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아직도 교사로서 살아있다는 뜻이구나. 내가 수업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나는 이미 죽은 교사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이 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께 사실은 29년 수업을 하면서 제가 매 시간 하루에 이제 수업이 딱 끝나는 때 정도 되면 제가 수업을 기록해요. 그리고 그 수업을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25년 정도 됐을 때, 그냥 이러한 기록들을 사장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수업의 노하우를 후배 교사와 또는 다른 선생님과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1년간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체육교사 수업을 말하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의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요, 그런 겁니다. 선생님들은 첫 교단에 섰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화두를 가지고 교단에 서셨나요? 장명주 선생님 앞에 앉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되셨을 때 선생님은 어떤 화두를 가지고 있었어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저는 사실 원래 체육교사로서는 첫해입니다. 첫해. 그럼 화두 지금 가지고 계시겠네요? 네, 저는 영어 교사로 지금까지 28년 하다가 복수 전공을 통해서 제가 체육을 좋아하다 보니까 체육교사로 전환을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체육교사 어떤 것을 사실 정선적인 코스를 4년간 이렇게 밟아서 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해서 저한테는 좀 질문을 좀 이래요. 몇 년 뒤에 제가 너무 장면영 선생님 잘 꼽은 것 같아요. 네, 영어 교사로 오랜 시간을 보내시다가 영어 교사직을 그만두시고 체육교사 되신 데는 또 다른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사가 되었을 때요, 이 재미. 제가 1990년 3월 1일에 첫 교사가 됐는데요. 학생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였어요. 선생님, 우리를 재미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제가 이제 교단의 첫 출발에서부터 사실은 오랜 시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가르쳐 보려고 90년에 이제 고민도 하면서 운동장에 딱 나와서 아이들을 딱 가르치려고 하면요. 학생들이 저한테 어떤 말을 던질까요? 선생님, 그거 왜 해요? 그냥 우리 축구나 하자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너무나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이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때마다 어땠을까요? 체육교사는, 여기 영어, 장명준 선생님. 영어 교사는 교사인데 체육교사는 교사가 아닌 거예요. 네? 저는 교사이고 싶은데 학생들은 저에게 교사임을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놀아주는 사람 정도로. 그래서 제가 교단에 처음 서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요구하는 재미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저의 첫 학교인데요. 청운중학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 청와대를 바라보고 왼편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권력의 최측근이에요. 저도 그래서 그 권력의 맛을 아주 솔솔히 잘 봤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행사를 해도요, 외부 경비를 쳐줘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못 들어와요. 밤늦게까지 할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대신에 폭죽 같은 거를 터뜨리면 청와대 경비들이 오기 때문에 폭죽을 터뜨릴 때는 미리 신고를 해야 돼요. 제가 보시면 저 뒤에 보이는 산이 북악산입니다. 청와대 뒷산. 요즘은 개방돼서 사람들이 막 올라다니고 이런. 그러니까 딱 보시면 정말 서울에 있는 학교 치고 너무 아름답죠? 제가 이런 곳에서 교사가 됐었어요. 그러니 제 꿈은 어떻겠어요? 정말 열심히 잘 가르쳐줘 봐야 되겠다. 이런 꿈으로 가득했겠죠. 그런데 학생들은 저한테 전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가르쳐 보고 싶어서 운동장에 설 때마다 학생들이 저에게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재미있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을 둘러보면 그러면 동료 교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좀 이렇게 초임 학교를 좀 잘못 간 것 같았어요. 이 동료 교사들이 보통 초임 교사들이 나오면 잘 안내하고 잘 지도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때 제 동료 교사들은 대개 여기 전라도 말로 안하공 수업, 안하공역 있다 놀아라. 그리고 또 하는 게 있어요. 질서운동. 한 5월까지 질서운동만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가, 지향 앞으로가, 자향 앞으로가, 우향 앞으로가 이런. 사실 요즘은 질서운동도 조금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너무 질서가 없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요, 저는 군대를 안 갔습니다. 독립군 출신이라 군대를 안 갔는데, 그 문화가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저는 학생들 앞에 서서 이제, 이렇게 수업 시작 전에, 얘들아, 선생님이 나오기 전에 너희들이 좀 집합해 있었으면 좋겠다. 선생님 나온 다음에 니네들 부르는 게 너무 힘들다. 근데 저기 이육반 좀 봐라. 선생님이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열과 오를 맞춰서 너무 멋지게 서 있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한테 부탁하는데 내가 나왔을 때 너희들이 옹기종기 모여있기만 해다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고민되죠. 저는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친절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좀 모여있기를 간절히 희망하지만 학생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신에 옆에 있는 선생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딱 나오는 순간부터 애들이 딱 질서정연하게 딱 뭉쳐있는 거예요. 그리고 5분 선생님한테 학생들이 이제 보이는 태도가 열과 오를 맞춰서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공부받고 사라지는, 선생님은 들어가시고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죠. 어떻게 하면, 저 선생님은 물론 이제 좀 가르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아이들을 집중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동료 교사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학생들이 나에게 선생님,
축구를 하게 해주세요. 재미없어요. 우리를 재미있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때 별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라든가 교수 방법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학생들 앞에 더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때 이제 이게 90년 초이기 때문에요. 우리 이제 체육 교사들이 일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체육 수업을 좀 더 이렇게 하지 않는 체육 수업에서 하는 수업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논의들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모여서 얘기하면서 우리 몸짓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찾았던 게 예를 들어 저는 태권도를 잘 못하니까 태권도는 가르칠 수 없고 제가 어린 시절에 했던 콩말 청말 타기, 다음에 비석치기, 연날리기 계절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지도해 봤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한계가 있나요? 이거는 체육 수업으로서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벤트적인 행사로밖에 안 끝나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안하공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전통적인 몸짓을 가르치면서도 뭔가 가르쳐 보려고 애썼지만 사실은 그런 노하우가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했었습니다. 단 하나 저에게 있는 것은 수업에 대한 열정. 학생들을 좀 열심히 가르쳐 봐야 되겠다. 그러나 그 열정과 신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선배에게 물어봤어요. 형, 지금은 이제 고대에 있는데, 형, 내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좀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때 선배가 그러더라고. 그 형이 이제 저기 남원 사람인데요. 이 엑세스 같은 놈아, 그거는 간단해. 수업 일기를 써봐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가 수업 일기를 쓰는 순간 네 수업이 보이고 네가 뭐 했는지,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지 않을까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수업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일기를 썼더니 제가 그 당시에는 사실 저는 학생들한테 여기 보면 왜, 누구에게, 무엇을, 어디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로지 하나, 내가 어떻게 하면 교사일 수 있을까?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될까? 학생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학생이 누구인지 별 고민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저였어요. 내가 교사인데, 교사이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가르칠까? 이런 고민이 중심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고민들이 있을 때 이런 사실은 교육 과정이나 교수 학습 방법이나 학습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대학을 다니면서 충분히 지식을 습득했다라면 학생들을 가르친 데 보다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제가 다니던 대학 시절은 이렇게 강의실에서 착실히 앉아서 공부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교과적 지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더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처럼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면 학생들이 재미없어요. 선생님, 우리랑 놀아주세요 할 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재미와 놀아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놀아달라는 말 한마디에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혼란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은 이때 어떻게 했냐면요. 하루는 제가 이제 100m 출발법을 가르치려고 라인을 딱 그리고 준비해서 딱 해놨어요. 학생들이 나오기 전에. 근데 학생들이 나와서 딱 보니까 어떨까요? 100m 출발법. 너무 재미없잖아요. 선생님, 이거 하지 마세요. 우리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오늘 같은 날, 이 좋은 날 축구를 한 판 해야죠. 그러면 어때요? 저는 사실은 강제할 수 없더라고요. 제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학교가 적어도 학생들에게 뭔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 아이들이 6시간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데 나마저 또 무엇을 가르친다고 이러면 애들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재미없다니까 어떡해. 제 마음이 심히 흔들려요. 그래? 그러면 축구나 할까?
하고 1교시에 축구를 했어요. 5반 아이들과. 3교시 6반 아이들이 딱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선생님, 5반 애들 축구하던데요? 우리도 축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축구해야죠. 그러다가 하루에 4시간 수업이었는데요. 4시간 다 축구를 하는 거죠. 그때 이렇게 제가 축구를 하면서도 딱 마음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 학생들이 좋아해서 축구를 하지만 내가 1교시에 축구를 같이 했으면 4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 이런 생각이 기본으로 전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4시간 축구를 하고요. 제가 이때 누리단을 맡았는데 누리단 애들이 또 저녁 때 방과 후에 선생님 오늘 한 게임 하시죠? 하면 어떻게 해요? 또 한 게임 해야죠. 그래서 어느 주일은요. 이렇게 축구 1시간만 따져보면 24시간 정도 축구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그렇게 축구를 했으니까 요즘 손흥민 정도 축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실력은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이렇게 미쳐서 늘 축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좀 이렇게 그렇게 좋은 별명은 아닌데 운동장의 에너자이저. 우리 선생님은 122번까지 팔굽혀펴기를 하더라. 대단한 사람이다. 이건 자기네들이랑 놀아줘서 저에게 붙여준 이름이죠. 그래서 좀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경험적 지식도 없고 또 잘 가르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난국을 어쨌든 타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몇몇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1990년 12월에 연세대 장기영 기념관에서 전국 체육교사 모임이라는 조직을 출범시켰어요. 그러면서 늘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체육 수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 10여 년 그 조직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배준수 선생님도 그때 만났죠. 전국 체육교사 모임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전국의 선생님들과 함께 체육 수업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가르치지 않는 체육 수업에서 가르치는 체육 수업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10년 활동을 해보니까요. 이제 체육 수업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경북의 어떤 선생님은 수업을 이렇게 하고 거기서 어떤 내용을 중시해서 가르치더라. 또 전남의 어떤 선생님은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하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수업을 전개시켜 나갈까? 어떤 내용을 할까? 무엇이 중심이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년차 때 저는 이제 위기를 좀 극복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나도 학생들이 선생님 재미없어요. 우리를 재미있게 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재미라는 게 이제 도대체 무엇인지 알게 됐으니까 잘 가르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청원중학교에 있다가 청원중학교는 용산중학교랑 남학교예요. 그런데 그걸 마치고 학교를 딱 옮겨서 양천중학교라는 데를 갔는데요. 여기에는 여학생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학생. 저는 굉장히 난감했어요. 사실은 남학생들은요, 이 선생님들 다 아시지만 체육과끼리 다 알죠. 남학생들은 그냥 공 하나 주면 지들이 다 알아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수업의 어려움, 이렇게 연수받고 이제 숙소에 가면 술 한잔하고 막 새벽까지 떠들다가 학교 가면 다리가 좀 풀리죠. 그런 날은 학생들한테 우리 같이 축구나 한 게임 할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남학생이에요. 그런데 여학생들의 존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양천중학교라는 곳에 딱 갔더니 여학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술은 잘 먹지는 않지만 어느 날 몸이 너무 피곤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너희 축구하고 너네는 뭐 해라? 이렇게 하면 여학생들은요, 어떻게 해요? 한 5분은 해요, 5분은. 5분은 하는 척 하다가 지들끼리 모여 앉아서 수다 떨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체육 수업 하면 한 아이가 이렇게 달리다가 쿵 넘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순이야 하고 30명이 다 몰려가요. 그럼 머리 맞대고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여학생들을 만난 순간부터 저는 또다시 혼란에 빠진 거죠. 남학생들이 재미없어요 라고 외쳐서 저를 힘들게 하더니 이제 여학생들이 살짝 넘었는데 30명이 다 머리 빗대고 막 떠들고 있고 선생님 50m 달리기 할 때 어때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되는데 이마 잡고 뛰고 가슴 부여잡고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죠. 내가 아직 여학생들을 선배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여학생들은 신체적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다른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때 10년차 됐을 때요, 정말 열심히 가르친다고 생각해서 운동장에서 막 준비해서 가르쳤는데요, 여학생들이 제 손바닥에서 다 빠져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다시 위기가 왔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학생들이 나한테 달아날까? 심지어는요, 저희 반 학생들이 체육대 여학생들이 축구 결승에 올라갔어요. 근데 결승 하루 전날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2학년 몇 반 담임 선생님이죠? 네, 제가 담임입니다. 선생님 반 학생들이요, 여기 단지 앞에서 술 먹고 다 엎어져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저희 반 12명 여학생들이 아파트 단지 잔디밭에서 술 먹고 거기서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 시 한 편 읽어주면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저는 생각했죠. 그래, 내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나는 이제 교사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체육교사인가 교사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우연히 신문을 보면서 그런 광고를 봤어요. 나눔, 섬김, 사랑. 이게 이제 대학원에 학생 모집 광고였어요. 제가 그게 그냥 눈에 들어요. 나눔, 섬김, 사랑. 나 이게 대학원에 여기 가서 공부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달라지더라고요. 학생들을 제가 다르게 볼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제가 이제 29년 차 되고 이게 10몇 년 차 정도 됐을 때 사실은 체육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 위기의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교사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했거든요. 그 근간에는 이런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전국체육교사 모임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여서 끊임없이 논의할 수 있는, 형, 내가 우리 반 애들이 12명이 아파트 단지에 술 먹고 엎어졌어. 어떻게 할까? 난 교사 아니지. 아니야, 임마. 애들은 네가 어떻게 이해해? 애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위로도 받고요. 그래서 또 갈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초임 시절에 선배 교사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너는 젊으니까 그런 거야. 너도 좀 지나봐. 시간 지나면 너도 우리랑 똑같아져. 한때니까 너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제가 배구 수업을 어느 날 하고 들어왔는데요, 이 사무실에 축구공 하나, 농구공 하나, 배구공 하나에 제 이름이 쓰여 있는 거예요. 전용진. 농구공 하나, 축구공 하나, 배구공 하나예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너는 배구공 30개씩 가지고 나가지 마. 너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공 3개만 가지고 나가서 써라. 이 뜻이었죠. 제가 그 사무실에 그물에 공이 3개 걸려있는 걸 보고 이후로 사무실에 잘 안 들어갔어요. 학교가 다 끝나면 그때 이제 사무실에 들어갔죠. 어디서 있을까요? 운동장 스탠드에 앉아 있다가 종 치면 수업하고 끝나면 다시 앉아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선배 교사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저에게는 멘토가 있었어요. 멘토가. 체육 수업에 대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존재.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려워,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대학에 선생님으로 가셨어요. 한 분은 경상대에 계시고 한 분은 고대에 있고요. 그래서 그 형들을 만나서 제가 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 멘토가 있다는 것이 아마 제가 이렇게 교사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교과서 작업에 예전에는 교과서를 잘 보지 않죠? 선생님 교과서 안 보시죠? 네, 저도 교과서 안 봐요. 그래서 95년도 2009 교육과정 개편되고 이럴 때 교과서는 체육교사들도 안 보고 학생들도 안 보잖아요. 그때 그래서 정말 교사들이 보고 선생님들이 보는 체육교과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서 저희가 3년 동안 단돈 30만 원 받고요.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교사형 주소서까지 쓴 적이 있어요. 근데 30만 원뿐이 안 주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인세가
한 해에 한 300만 원씩 인세가 나왔대요. 그 이제 선생님들이 다 가지신 거죠. 대학에 있는 선생님들이. 나중에 알게 됐어요. 두 번째 교과서 작업을 하면서는 직접 이제 저자로 참여하게 되니까 인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교과서 작업을 통해서 교육과정이라는 게 교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교육과정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해석합니다. 그리고 늘 체육 수업 시간에 학생이라는 존재가 있었기에 제가 참 교사가 될 수 있는데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학생들, 선생님, 저 하기 싫어요. 다치면 책임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 아, 선생님 때문에 제가 학교 오는 재미가 있어요. 이런 학생도 있고요. 그래서 학생은 사실은 교사인 내가 수업을 할 수 있는 버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동료 교사들, 잘하는 동료 교사를 보면 더더욱 내가 수업에서 참 미진한 부분이 있구나. 내가 더 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체육교사 맞아. 이거 쪽팔려 죽겠는데. 이런 선생님이 계시면 반면교사로 삼는 거죠. 그래. 나는 적어도 저런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동료교사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늘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단위학교에서는 어떤 사람이 더 좋을까요? 좋은 사람이 좋죠. 안 힘들게 하니까. 행복하게 하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수업일지 말씀드렸잖아요. 수업일지. 나의 수업일지. 저는 제가 이제 교사가 되면서 어쨌든 어쨌든 수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서 제가 이게 이제 2016년도 건데요. 매년 이렇게 노트 한 권씩 나와요. 매년 한 권씩. 보통 학교 수업이 여긴 5시간이네요. 5시간이 끝난 다음에 다 수업이 끝나고 6교시 끝났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제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쓰는 거죠. 행복했으면 행복한 이유를, 너무 끔찍했으면 끔찍한 이유를 그렇게 정리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제 수업을 보다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느 순간에 불행한가? 내가 언제 행복한가? 학생들은 어느 때 행복해할까? 학생들은 어느 때 불행하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거죠. 구체적으로. 그리고 저의 수업일지도 이제 제가 2003년도까지 저만 썼어요. 학생들한테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2003년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수업일지를 써서 교사인 내가 잘 보이는데 이걸 학생들한테 한번 쓰게 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에 중학교 2학년을 맡았는데 2학년 학생들한테 수업일기를 쓰게 했어요. 좀 이따 얘기가 나올 텐데요. 그랬더니요. 학생이 보이더라고요. 학생이. 왜 학생들이 한 명이 넘어지면 개떼처럼 몰려가서 머리를 디밀고 위로해 주는지, 왜 이마를 부여잡고 큰 가슴을 부여잡고 뛰는지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랬구나. 학생들이 이런 이유로 머리를 부여잡고 한 명이 넘어지면 다 몰려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사가 학생을 잘 이해하면 수업이 어떻게 되죠? 보다 학생 친화적으로 바뀌죠. 선생님 하기 싫어요. 다치면 책임질래요. 이렇게 얘기한 학생에도 저는 얘기해요. 그래? 다칠 것 같아?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할래? 예전에 제가 한 5년 차 이정도 어떤 학생이 저한테 선생님 다치면 책임질래요? 하기 싫으면 관둬. 너 손이지 내 손이야? 하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 학생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초임 시절 제1기고요. 1993년 내용이 좀 달라요. 초임 시절의 내용하고 이제 95년도 되는 얘기하고 이 95년도 때에는요. 제가 용산중학교에 근무했는데요. 필드하키 팀 감독이었어요. 저는 이때 고민은 되게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필드하키 선수를 11명 만들어서 대회를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제 핵심 고민거리였어요. 감독인데 대회를 나가야 되는 11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11명이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아까 이 교수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발뻗기 그쪽은 나가서 3개월 가르쳐 놓으면 그 아이가 빠져나간다고요. 저는 학교 감독이어서요.
3월에 이제 애들한테 딱 해서 한 5월 정도 하면 좀 할만하면 여름이 오잖아요. 여름방학이 되면 애들이 다 도망가요. 방학 때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훈련을 해야 되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로 고민이 어떻게 하면 하키부 아이들을 좀 더 늘려볼까 해서 제가 꼼수를 부렸죠. 체육 수업 시간에 하키를 하는 거예요, 하키를. 쇼게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꼬시죠. 야, 어때, 하키? 선생님, 하키 재밌는데요? 그렇지. 하키 너무 재밌지. 나도 하키 하는데 너무 재밌어. 야, 근데 우리 대회가 언제 있는데 너 대회 한번 나가볼래? 그러면 애들이 어떡하나? 갑자기 대다 침묵을 지키죠. 그러면 이제 제가 다른 떡을 던지죠. 야, 아니야. 내가 너 선수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번 대회만 한번 나가보자. 여기 우리 맨땅에서 하잖아. 거기 가면 인조잔디에서 한다? 그때는 인조잔디가 드물었어요. 야, 인조잔디에서 하는 그 맛은 또 달라. 그러면 애가 얘기하죠. 그럴까요? 이러면 이제 저한테 걸린 거죠. 한 명 성공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선수를 늘리다가요. 한 번 그런 경험도 있어요. 저희 반 학생이었는데요. 축구를 정말 잘해요. 제가 별명이 춤추는 센터포드인데요. 저만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을 제가 이제 하키를 했더니 하키에서도 아주 탁월한 재능을 보이네요. 그래서 요놈 데려다가 센터포드 시키면 정말 딱이겠다 하고 제가 이제 걔 설득 작업을 한 1개월 동안 벌였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다 넘어오기 직전에 저한테 딜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축구 좋아하시는 거 알죠? 그럼 알지. 선생님, 저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서 테스트만 한번 받게 해달라고. 테스트만 한번 받게 해주면 선생님이 하자는 거 다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완전 걸렸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알았어 하고 제 후배한테 전화를 했죠. 야, 우리 학교에 이런 애가 있는데 내가 한번 테스트를 보내겠다. 대신에 너 걔한테 이렇게 얘기해줘라. 야, 너 축구는 좀 한다. 근데 이미 너무 늦었다. 선수가 되려면 보통 초등학교 때 하는데 너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니까 재능이 아깝긴 하지만 안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해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학생을 보냈어요. 저는 당연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죠. 다음날 딱 오더니 저한테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왜? 테스트를 받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걔 재능을 탐내가지고 후배가 선수로 받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청천벽력 같았죠. 제가 센터포드로 좀 키워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축구부로 갔어요. 나중에 서울 최고 가고 인천대 가서 인천대 2학년 때 십자인대에 나가가지고 선수 생활을 졌고, 그러면 저는 이제 선수 생명 끝이니까 아이가 진로가 굉장히 모호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렇게 십자인대가 나간 이후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영국에 있는 코칭 스쿨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지도자 저기를 하고 대한민국에 들어서 축구협회에서 동시 통역사로 일하다가 윤종환이 밑에 일본의 사칸토스라는 팀으로 가서 수석 코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잘 가르쳤구나. 이거 농담이고 어쨌든 그 아이가 그렇게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오로지 하키에 빠져가지고 그런 고민들을 했었고요. 제가 2005년도 이제 2003년도에 학생들한테 수업일지를 쓰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수업일지를 쓰게 하니까 학생들이 다 보인다 그랬죠. 정말 이때 제가 깨달았어요. 지금도 이름이 생각나는 성혜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제가 높이뛰기를 참 좋아합니다. 제 친구가 국가대표였고요. 높이뛰기 1000m 선수였어요. 1000, 3000, 1500.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육상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친구가 높이뛰기를 늘 하니까 저는 그 높이뛰기를 보면서 옆에서 배웠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학생들한테 높이뛰기를 좀 가르쳐요. 포스베리로. 근데 성혜라는 학생이 제가 높이뛰기를 한 8차시 정도 할 때까지 수행평가 하는 날까지 한 발짝을 안 움직이더라고요. 한 발짝을요. 그리고 그냥 선생님 있으면 저를 이렇게 쓱 쳐다보고 미소를 살짝 지어요. 그리고 맨 뒤로 가서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을 보면서 그랬어요. 내가 저 학생에게 높이뛰기를 가르치는 건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행평가 할 때 그 학생은 이제 그날은 높이뛰기 반 때까지 달려오더라고요. 물론 점프를 안 했지만. 그래서 성혜는 실패다. 참 가슴 아픈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기말고사 전에 이제 저는 수업 일기를 걷어요. 학생들 걸. 그래서 300건을 검사하는데 걔 거를 일기를 딱 보는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나의 기준으로 학생들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애가 어떻게 썼냐면요. 높이뛰기 하는 동안에 자기 그 높이뛰기에 대한 두려움, 이 얘기를 구구절절히 써놓은 거예요. 왜 내가 성애라는 이 학생이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수행평가할 때는요, 도움받게 해서 그 가로대 앞에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이 그렇게 써놨더라. 아, 나는 단 한 발짝도 못 움직였는데 내가 마지막 수행평가하는 날 가로대 앞에까지 달려왔다. 난 성공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래. 학생이 생각하는 성공과 교사가 생각하는 성공이 다르구나. 그러면서 제 눈높이를 낮추었죠. 아, 그래. 내가 보다 학생 입장에서 성공이 무엇인가를 좀 더 고민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수업 일기에 보면 구구절절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업 일지를 쓰니까요, 정말 좋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오늘 이제 여기 남아계신 선생님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 자신의 수업을 기록해라. 어떤 분들은 이제 저처럼 29년, 30년 차를 향해서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젊은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따뜻한 마음, 수업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식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면요, 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업을 기록하십시오. 그 형태가 어찌됐든 간에 자신의 수업을 기록하는 것이 자기를 거듭나게 하고, 아니고 또 자신을 지금의 현재 체육 수업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변하지 않게, 식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요, 꼭 아, 그래. 내가 내 수업을 기록해야 되겠구나. 그거 하나만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수업을 하면, 수업 일지를 쓰면 이게 교사인 내가 정확히 보여요. 네? 내가 언제 아파하고 슬퍼하고 짜증나고 학생과 어떻게 관계를 맺기를 희망하는지 그게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저는 폴란드의 교육학자 야누시 코르작의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제가 이게 4년 정도에 이제 그 야누시 코르작이라는 교육학자를 만나면서 이렇게 바뀐 건데요. 그전에는 저는 한 1년에 한두 번씩 꼭 꼭지가 돌았어요.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 지금도. 근데 학교에 보면 간혹가다 담배 피는 녀석이 있잖아요. 저기 건물 뒤에서 담배 피는 놈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철수야! 너 거기 있어! 했더니 철수가 막 도망쳐서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달리기 선수였잖아요. 지금은 잘 못 뛰긴 하지만 이놈이 도망가요. 저도 화가 나서 쫓아가죠. 그래서 가서 잡아요.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불타는 청춘이었잖아요. 한번 배치기를 한번 해야죠. 엎어치기를 한번 해야죠. 그리고 막 화를 내요. 이게 이제 1년에 한 2번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아프죠. 아,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왜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막 이런 자책. 이게 1년에 한 2번씩 있었어요. 그런데 2005년 이후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15년 동안 그런 적이 없어요. 아이들 보고 그렇게 막 업어치기를 한다거나 두 발을 날린다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이제는 학생들을 왜? 교사인 내가 보다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학생이 잘 보여요. 선생님 못해요. 아, 참, 올해 제가 엑슬라이드 하면서 3학년 어떤 반의 학생이요, 8시간 동안 한 번도 안 타는 거예요. 그 여학생이 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멸시하는 듯한 눈빛. 아, 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저는 화를 안 냈죠. 그래, 네가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봐라. 그러한 너의 모습까지 내가 이렇게 여유롭게 받아주마. 그런 학생도 있죠. 그죠? 그래서 학생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동료 교사들이 보여요. 수업 일지에 동료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학교에 젊은 여기 또 얘기하겠다. 또 저기 녹화돼서 우리 학교 선생님이 보면 안 되는데요. 우리 학교 선생님 한 분 제가 모셔온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선생님 보면서 가끔 이렇게 좀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 선생님을 보면서. 그건 어느 때냐면 체육대회가 끝났어요. 체육대회가 끝났는데 거기 사용된 물품들이 많잖아요. 뭐 바구니 터트리기로 했으니까 바구니 터트리기 저기 있고 풍선기둥도 저쪽에 있고 이런데 그거를 치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지켜봤어요. 아, 그럼 제가 치워야죠. 그래서 제가 가서 일주일 된 다음에 제가 풍선을 다 이렇게 칼로 터트리면서 터트리고 풍선
박 터트리기도 다 옆으로 치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점심시간 리그 할 때, 스포츠 리그 할 때 이렇게 가만 보니까 그 선생님이 때로는 슬리퍼 신고 나가는 거예요. 애들 심판 보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말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고민. 그런 동료 교사의 모습이 제 수업일지는 아니 어떻게 할까? 내가 한마디 해줘야 될까? 한마디 하면 선배가 잔소리한다고 할 텐데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 술 마시면서 얘기할까? 막 이런 고민. 그런 고민들이 수업일기에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후배 교사가요 저에 대해서 쓴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내 옆자리에 부장 선생님 계신다. 부장 선생님은 언제나 이렇게 늘 헌신적일까? 그 헌신적인 모습이 참 보기 좋다. 나도 배워야 되겠다. 이 말을 써놓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슬쩍 훔쳐봤거든요. 내가 잔소리 하지 않아도 후배 교사는 자기 길을 잘 찾아가겠구나. 내가 너무 아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교수님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 후배 교사들에게도 내가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지 말고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아직도 얘기 안 했어요. 다음번에 가면 얘기해야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수업 일기를 쓰면서 학습 환경을 꾸리는 것을 정말 중요시 여깁니다. 이제 뒤쪽으로 가면 사진이 나오는데요. 저는 학습 과제를 선정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학습 환경을 좀 더 최적화해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해요. 그래서 어떤 날 저는 보통 학교에 몇 시까지 출근하냐면 몇 시까지 출근할까요, 제가? 6시 45분 정도 후에 출근합니다. 집에서 그럼 몇 시에 나가냐? 5시 반에 나갑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자동차로 이동하냐 하면 자동차로 이동하지 않아요.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자전거 타고 그냥 1시간 5분 동안 그냥 쎄리 밟고 가는 거예요. 자전거 길로만 갑니다. 도로는 타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가 왼쪽 어깨를 다 밀어버리고 이런 적도 있어요. 생각을 골몰하면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렇게 가면서 학습 환경을 꾸리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7시에 가면 어떨 경우에는 8시 10분에 1교시 시작인데요. 1시간 동안 수업을 세팅하는 거예요. 운동장에 라인을 이어달리기 해야 되니까 라인을 그려야 되잖아요. 라인 예전에 하나 그렸는데 이제는 트랙을 5개 그려요. 5개. 정말 아이들이 선수처럼 학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라인을 5개 그립니다. 또 테니스장 만들면 테니스장을 16면을 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시간이 걸리죠. 학습 환경을 꾸리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학생들이 행복해하니까요. 또 하나, 학습 과제 선정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이고 공을 들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매우 주체적으로, 독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업일기에 보면 제가 이제 운동장, 저는 운동장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저는 17년 동안 가르치면서, 제가 이제 29년 차인데 17년 동안 중학교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늘 제 얼굴이 여름방학 정도 될 때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 새까매져요. 고구마가 되는 거죠. 완전. 그래서 처제들이 5명인데요. 형부는 왜 이렇게 얼굴이 새까마냐고. 그래서 내가 체육교사니까 새까맣지. 요즘은 뭐라 그러냐면, 형부 이상하다. 과거랑은 좀 달라진 것 같아. 체육교사인데 얼굴이 새까매지지 않아요. 왜요? 제가 여고로 갔거든요. 거기 체육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새까매지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어쨌든 운동장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경북에 오면서, 경북이 좀 멀잖아요. 대구는 1시간 반 걸려요. 근데 경북은 고속버스 탔더니 3시간이 걸리네요. 그래서 이게 경북은 만만한 곳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 선생님들 제가 오늘 한 얘기에 일말에 한 10점 만점에 3점 이상 되면요, 학교에 돌아가셔서 아까 청원중학교 사진 보셨죠? 그렇게 사진 한 장씩만 찍으셔서 2장, 한 장은 좀 그렇고요. 2장 정도 찍으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제 꿈이 뭐냐면 전국에 있는 학교를 다 돌아다니면서 학교 운동장을 찍는 거예요. 제가 전남 쪽은 거의 돌았고요. 강원도 쪽도 다 돌았고요. 경기도 쪽도 거의 다 돌았고요. 그래서 이쪽 경북 쪽이 제가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은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싹 돌았어요. 제주도 학교 사진 다 찍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오신 김에 제가 애처로우면 제가 이따가 휴대폰 이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꼭 사진 2장씩만 보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업일기는 인간적인 저에게 제가 요건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수업일기를 쓰면 나한테 어떤 이로운 점이 있을까? 인간인 나.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는 교사인 나도 행복하지만 인간인 나도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일까 생각해 봤더니요. 수업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분노하고 짜증나고 막 이러한 그 감정적 스트레스, 정서적 노동행위를 했을 때 오는 그 모든 것들을요, 수업일기를 통해 다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건강하죠. 그래서 선생님들께 수업일기를 쓰면 자신의 수업을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인간인 자신이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수업일기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학생일기예요, 학생일기. 제가 2003년도에 처음으로 학생들한테 수업일기를 쓰게 했어요. 그랬더니 수업일기의 형식은 없어요. 대신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했죠. 얘들아, 체육 수업에서 너희들이 어떤 감정적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에 집중해서 수업일기를 써더라. 대신 형식은 자유롭게 해라.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좀 집어넣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좀 더 글을 충분히 쓰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수업일기를 쓰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학생들은 이렇게 써요. 근데 남학생들은 다릅니다. 남학생들은요, 체육시간 졸라 재미있었다, 졸라 재미없었다, 끝. 이게 남학생들이 쓰는 거예요. 남학생들은 한 줄, 두 줄 쓰는 게 다예요. 여학생들은 어떨까요? 와. 여자 선생님들은 테이블에 앉아서 3시간, 4시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남자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몸살 나요. 그죠?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렇게 길게 풀어내려면 애들이 미쳐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체육 수업 시간에 또 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학기 초에 3월에 하는 거예요. 3월에. 한 2-3시간에 걸쳐서 아이들한테 해요. 야, 너희들 머릿속에 있는 체육 수업에 관한 이미지를 한번 그려봐라. 체육 수업은 어떤 모습이지? 그럼 아이들이 그려요.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해서 깨달았죠. 이 A가 A 플러스 사다리가 부러졌어요. 이건 어떤 아이일까요? 장명주 선생님, 영어 시간에 이런 거 안 하시죠? 우리 체육 시간에 이런 거 해요. A 플러스를 향한 사다리가 부러졌어요. 이 학생은 체육 수업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A를 잘 못 받는 이런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저 비행기예요, 비행기. 이거는요, 운동장은, 체육 수업은 나에게 자유다, 자유. 이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은 아이를 의미하는 거죠. 물론, 운동 능력이 좋지 않은 학생도요, 체육 수업 시간, 운동장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해방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육교사는. 아이들한테 그런 자유도, 때로는 해방감도 맛보게 해줄 수 있어야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큰 발자국 나오는 거 있잖아요. 체육 수업 시간에 자기의 어떤 발자취를 진하게 남긴다는 신체적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모든 친구들이 자기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이런 학생이죠. 또 여기 보면 높이뛰기 나오잖아요. 여학생들이 높이뛰기 할 때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때 잘 몰랐어요. 애들이 써놨더라고요. 나는 높이뛰기 발을 딱 넘는 순간 천길만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나는 못 움직인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천길만길 낭떠러지가 아님을 경험하게 해줘야 되죠. 그러면 아이들이 달려와서 넘겠죠.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은 두려움에 가득 차요. 그래서 경험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높이뛰기 할 때는 꼭 여학생들한테 가서 매트에서 쿵쿵 떨어지게 해봐요. 그래서 이 천길만길 낭떠러지가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옆에 여기 저거는 학생들 표현으로 그건 뭐라 그러죠? 저런 모습을 그렇지, OTL입니다. OTL. 좌절. 체육 수업 시간은 왜 나에게 좌절의 시간인가? 그것도 친구들의 시선이 가득한 가운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움이고 힘든 과정인 거죠. 내가 친구들만 없으면 좀 좌절해도 괜찮은데
나라를 바라보는 친구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거죠. 여학생들은 더더욱 심하죠. 왜? 여학생은 관계로 사는데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아주 뭐랄까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내가 잘 못한다는 학생으로 낙인 찍히는 거, 이게 이제 여학생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죠. 이거는 책에도 있는데요. 제가 한때 마라톤에 미쳐가지고 98년도부터 98년부터 2003년 4년까지요. 제가 마라톤에 미쳐서 매일 마라톤으로 출퇴근을 한 적이 있어요. 주말에는 한 30km 뛰고 평일에는 한 15km 정도 뛰고, 그러면서 제가 마라톤에 심취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들한테도 가르치려고 하겠죠. 내가 좋으니까. 아니, 이 오래 달리기 하면, 마라톤을 하면, 그 짜릿한 아무 무아지경에 도달하는데 학생들도 그런 상태에 한번 빠지게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30분 걷기 및 달리기를 시켰어요. 이때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선생님 미쳤어요? 우리가 어떻게 30분을 달리거나 뛸 수 있어요? 선생님이니까 하죠. 이런 얘기들을 보였어요. 제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얘들아, 나는 결코 너희들에게 30분을 내내 달리라고 하지 않는다. 힘이 닿는 대로, 힘이 있으면 달리고 힘이 없으면 걷고 해서 30분을 가는 거다. 야, 토끼와 거북이 누가 잘하냐? 나는 너희들한테 모두 다 토끼가 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 거북이도 괜찮다.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한 여학생이 쓴 거예요. 30분 달리기를 하는 와중에 쓴 글입니다. 이게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쓴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런 말을 써놨잖아요. 오래 달리기는 결코 욕심부려서는 안 된다. 욕심내서 빨리 뛰면 금방 지쳐 멀리 가지 못한다. 욕심은 금물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본다. 그렇다. 그건 슬프면서도 신비로운 것이다. 남을 완전히 내 안에 두고 싶어하는 현대, 아니 인간의 본성, 서로에게 거리가 있다는 것, 서로는 다르기도 하다는 것, 오래 달리면서는 남과 이야기하기 힘들다. 그 덕분에 자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야, 이죠. 이게 마라톤을 하는 의미죠. 학생들은 그냥 하면 이렇게 아주 체험적으로 깨달아요. 그러니까 체육교사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저런 걸 시키면 학생들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근데 학생들이 그렇게 늘 아름다운 이야기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맨 끝에 보면 이런 얘기 써요. 체육은 항상 나의 적이었다. 적. 이거 적이에요, 적. 그죠? 무서운 얘기잖아요. 이 학생이요, 수업할 때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저는 올해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이 이름을 다 외워서 수업 시간에 이름을 부르자, 명찰을 달라 그랬더니 안 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무진장 열심히 외웠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이름을 부르고 제가 했죠. 아무개야, 엑슬라이더 타야지. 그랬더니 나중에 교훈평가에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왜 선생님은 체육을 하기 싫은 나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체육을 하라고 강요할까? 너무너무 싫다. 이 얘기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쁘게 받아줘요. 그래. 내가 이름을 부르지 않는 순간 그 학생은 어떻게 될까? 다가오지 않죠. 어쨌든 제가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그런 말이라도 썼겠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글쓰기는 이렇게 틈틈이 비가 오거나 상황이 이렇게 돌변해서 체육관이나 운동장에서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합니다. 하나로 체육 수업 모형처럼 저는 아무 때나 운동장에 나가서 판을 벌려놓고 쓰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심동적 영역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체육 수업 활동인데요. 오른쪽 측면에서 세 번째 보면 티볼처럼 여학생이 야구를 하고 있죠. 거기 티가 아니라 뭘까요? 저거 교통 표지판. 이렇게 꽃갈 있잖아요. 돈이 하도 없어서 그 꽃갈을 세워놓고 공을 울려놓고 티볼 야구를 했던 거예요. 요즘은 돈이 좀 많습니다, 학교가. 그래서 저런 거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운데 줄에 보면 두 번째 학생들이 사격하는 수업 있죠. 제가 생각해도 정말 멋진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2, 13년 차 때까지 제일 풀지 못했던 수업이 뭐냐면요, 비 오는 날 어떤 수업을 할 거였어요. 제가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체육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저한테 뭐라고 요구할까요? 선생님, 우리에게 체육을 하게 해주세요.
아니, 그럼 비만 맞으면서 할까? 아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를 보여주잖아요. 스포츠 영화. 학생들은 스포츠 영화를 체육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포츠 영화가 45분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비 오고 한 일주일 동안 또 비가 안 와요. 그 다음에 또 비가 와요. 이러면 연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 선생님, 우리에게 체육을 하게 해달라니까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운동장에서 비비탄 총을 갖고 놀더라고요. 제가 위험하니까 압수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뭇잎에다 대고 빵빵 쏴봤어요. 그랬더니 나뭇잎을 빵빵 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죠. 이거를 교실에서 하면 어떨까? 하고 이제 제가 교실 한 칸을 내서 K2 소총을 한 10자루 사고 비비탄 총알도 사고 해서 학생들한테 해봤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좋아요. 특히 여학생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비비탄 사격 수업을 합니다. 요즘은 윈체스터 카빈, 놈놈놈 시리즈에 나온 그 윈체스터 카빈 총 가지고 해요.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11만 7천 원. 원래 10만 5천 원이었는데요. 도매가로는 20만 원입니다. 그 비비탄 사격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수업 일기로 자신의 수업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진으로도 수업을 기록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하도 좋아서 그냥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멋진 장면 나오면 그냥 찍으면 되죠. 그리고 또 구글에 자동 연동돼서 또는 네이버 같은데 클라우드에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한참 동안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필요할 때 사진을 꺼내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30기가 다 차면 좀 이렇게 돈을 좀 내고 저기를 올려야지 업데이트 시켜야 되겠죠. 자, 제가 이렇게 재미에 갇혀 있다가 그렇게 학생들한테 수업 일기를 쓰게 하고 수업의 이미지를 그리게 하고 이러면서 재미가 뭔지 깨달았어요. 재미가. 학생들이 외치는 재미가 뭘까요? 선생님, 학생들이 외치는 재미는 도대체 뭘까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굉장히 어렵죠. 선생님, 학생들이 외치는 재미는 뭘까요? 학생들이 선생님, 우리를 재미있게 해주세요. 이런 재미있는 건 도대체 뭐예요?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 예, 그렇죠.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셨어요. 제가 잠깐 기다렸어요. 이선희 선생님. 잠깐 기다렸더니 선생님 생각났어요.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이 외치는 재미가 뭘까라는 생각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답이 딱 보이더라고요. 이 학생들이 재미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 중에 아주 몰입해서 즐거웠던 것. 이게 이제 재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이들은 저한테 축구를 하자고 한 얘기는 뭐예요? 축구에 빠져서 막 즐거웠으니까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재미가 무엇인지 아는 순간에 그렇다면 내가 학생들한테 재미를 창조해 줄 수 있겠구나.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끌고 가서 그것에 흠뻑 빠지게 해주면 선생님 30분 달리기도 재밌네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이제 학생들이 외치는 재미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들에게 재미를 제공해 줄 수 있겠구나. 사격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학생도 사격하면서 어땠냐면 선생님 너무너무 재밌어요. 우리한테 딱이네요. 왜? 햇볕 아래 안 나가서 교실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딱이죠. 그리고 몰입도가 여학생들은 굉장히 높잖아요. 남학생이랑 시합하면 여학생 잘 쏘는 아이가 더 많아요. 물론 한참 돈 지나면 최고점을 기록하는 애들은 남학생이에요. 그래도 여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비로소 학습자를 이해하게 되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재미를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이들에게 재미를 제공해 줄 수 있구나. 그들이 몸과 마음이 기억하는 스포츠 종목을 바꿔주는 거죠. 이런 종목도 하면 재미있구나,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수업 일지에 보면 학생들이 언제 힘들어하고 공포스러워하고 행복해하고 재미있어하고 슬퍼하는지 알게 된 거죠. 체육교과가 3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심동, 인지, 정의. 근데 저희들은 정말 정의적 측면에서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서 슬퍼하고 공포스러워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남을 배려하는지 정확히 몰라요. 이에 대해서 대학 다니면서 배운 기억이 없어요. 아까 높이뛰기 발을 향해서 달리지 못한 아이가 공포에, 두려움에 한 발짝 못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 수업 상황이 아이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공포를 없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이제 학생들에게 재미있게 해주고 공포, 두려움, 좌절, 슬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때로는 제공하기도 하면서 제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의를 수업에 대단히 중요한 목표로 올려놓을 수 있었죠. 그래서 정서 중심 수업이 가능해졌던 것 같습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체육 수업을 할 때 학습 목표 여러 가지 설정하는데 꼭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 게 정의적 측면에서 목표를 설정하시잖아요. 팀 운동을 그냥 단순히 팀 운동을 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협동심을 배울까요? 그러면 국가대표 출신들, 팀 운동했던 사람들은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목적의식적으로 팀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저는 이 학생들의 수업 일지를 통해서 학생들을 좀 더 진하게 이해하게 되면서 저는 이 정의적 측면을 굉장히 고려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강의를 하려면 한 3시간 정도 필요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정서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학생들이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은 거기서 오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공포도 힘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을 못 움직이게 한 거잖아요. 이게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에너지, 정서적 에너지를 끌어내느냐에 따라 체육 수업이 행복하기도 하고 끔찍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보다 정서적인 측면에서 수업에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뭐 어떤 걸로 빵빵 2개 눌러야지 제가 이제 보통 영상을 한 1분 동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는 안 보여드리고요. 엑슬라이더 좀 눌러주실래요? 엑슬라이더. 좀 더 진척을 시키려면 정지시켜주세요. 이게 이제 엑슬라이더라는 겁니다. 엑슬라이더. 제가 기존에는 이제 인라인 스케이팅을 체육관에서 했는데요. 인라인 스케이팅을 할 때 남녀 이제 혼성 학교에서 있을 때에는 여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냐면 뭘까요? 인라인을 남학생들과 같이 신어야 된다. 냄새. 네, 냄새. 선생님! 이건 남자애들이 신었죠? 냄새! 막 인상을 박박 써요. 그리고 또 이제 여학생들은 발 사이즈가 좀 작잖아요. 근데 여학생 사이즈 맞추면 남학생이 못 신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좀 커도 너희도 신고 해라 그러거든요. 그럼 여학생들이 막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면서 했었어요. 그래도 인라인 스케이팅을 했던 이유는 동계 스포츠 중에 이렇게 스케이트와 유사한 종목이잖아요. 근데 학생들을 인라인을 체육관에 태우게 하니까요 너무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저는 인라인 제가 엄청 잘 타요. 학생들은 하루에 일주일에 2시간 타잖아요. 근데 저는 일주일에 16시간을 타니까 인라인을 쫙 타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인라인?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게 곡선 돌아가는 주로 곡선줄에서 하는 걸 보여줘요. 그럼 애들이 다 감탄하죠. 와, 선생님 짱이다. 그리고 제가 가끔은 한번 넘어져요. 그러면 애들이 더 좋아하죠. 야, 이렇게 넘어져서 다시 일어서서 가는 거다.
넘어지지 않고는 일어서서 가는 것에 늘 익숙하니까 우리가 넘어졌을 때 굉장히 큰 슬픔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해드리면 애들이 씩 웃죠. 네, 그런 재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쯤에 제가 이제 이규호 선생님의 그 댄스를 보면서 저는 몸치에 박치고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노래 음악 쪽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선배가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야, 너 표현 영역 좀 가르쳐봐라. 그러는 거야. 아, 난 못하는데 그거 어떻게 가르치겠어? 하면서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나무 춤의 그걸 만든 건데 학생들이요. 대나무 춤 수업이에요. 대나무 춤. 티니클링. 제가 이걸 한 달 보름 했는데요. 저는 해준 게 딱 있어요. 전기줄 뽑아다가 스피커 딱 놔주는 거. 그러면 학생들이요. 지들끼리 한 달 보름 동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뒷짐지고 다니면 돼. 그래, 좋아. 아, 그래, 그 동작 정말 좋은데? 야, 여기서는 전체가 들어가는 동작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입만 조금 놀려주면 되는 거예요. 한 달 보름을 저는 그렇게 하면서, 아, 배에 살이 찌더라고요. 야, 이거 교사가 너무나 여유로울 수 있는 수업이구나. 근데 학생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또한, 보통의 체육 시간에는 남학생이 주도하잖아요, 남학생이. 야, 너네 이것도 못하냐? 잘 받아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때 티니클링 할 때는요, 여학생, 야, 너네 이거들이나 두들겨. 남학생들이 이거 하는 거예요. 그 여학생들이 안무랑 다 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또 여학생이 중심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티니쿨링, 대나무춤, 아까 그런 댄스를 못 하시는 분들 이거는 가능해요. 대나무 좀 굵은 걸로 주문하셔가지고 한 8m짜리로 8명씩 한 조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4박자, 이거 선생님들 다 하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박자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 하면 돼요.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이렇게 춤추는 거 잘 하지 않아도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들도 표현력에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테니스장 16면을 만든 겁니다. 16면. 그래서 제 이때 별명이 뭘까요? 제가 춤추는 센터포드, 운동장의 마술사. 이때 이제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됩니다. 운동장의 어부. 네. 저희가 이제 저렇게 테니스 면을 만들면서 이 네트를 쳐야 되잖아요. 네트를 이쪽 어깨에다 쫙 걸치고 와서 네트를 치고 있으니까요. 창문에서 보던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운동장의 어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운동장의 어부구나. 네. 이렇게 할 때 수업 준비하는데 약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수업을 했냐면요. 보통 테니스는 테니스장이 있어야지 가르친다는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테니스를 보통의 테니스장이 없는 학교에서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네트형 게임으로 테니스랑 유사한 종목을 한번 가르쳐 볼 수 있을까 하고 제가 이제 실현을 했는데 이때 쓴 것은 배드민턴 라켓에다가 공이요 스펀지 공이 있어요. 스펀지 공. 뉴스포츠 산업에서 나오는 스펀지 공이 있습니다. 그 스펀지 공으로 때리면요 테니스 폼과 똑같이 때려도 공이 멀리 도망가지 않아요. 그래서 했더니 남학생들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저한테 가끔 도전하는 놈이 있었는데 저는 그러면 이제 선택적으로 상대를 해요. 쟤는 반드시 이겨야 될 학생, 쟤는 져줘야 될 학생. 반드시 이겨야 할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지 잘난 맛에 우길승천하는 놈. 그런데 가끔 밟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구나 라고 이제 겸손해지는, 그때 가끔 밟아주고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듯한 느낌을 가진 학생한테는 제가 져주죠. 야, 저수야, 너 많이 늘었구나. 선생님이 졌다. 이러면 아니면 그래, 나도 좀 더 한번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체육 수업의 목표가 보다 분명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당신의 체육 교사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체육 수업 시간에 정서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보통 우리가 행복할 때 막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동을 통해서 막 이렇게 즐겁고 이런 경우에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즐겁고 행복하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그렇죠, 세상이 행복해 보여요.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한 긍정적인 상대로 다가오죠. 그래서 저는 체육 수업 시간에 우리가 체육 교사가 신체 활동의 과정을 통해서 긍정적인 경험,
물론 우리가 부정적인 경험도 시켜야 돼요. 좌절하지 않은 놈이 성공한 때, 또는 성공만 하다가 좌절하면 굉장히 낭패를 보잖아요. 좌절과 성공이 이렇게 막 엇갈려 가면서 같이, 그러나 보다 더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긍정적 경험을 많이 하는 학생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까요? 세상과 사물을, 그리고 인간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게 교육학자들의 지론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내 수업의 목표는 학생들한테 신체 활동을 시키되 보다 더 긍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세상과 사람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저는 교육의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체육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역할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요즘 이렇게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제가 할 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도 비슷하죠? 선생님 짜증나요. 선생님만 보면 이러면 슬프죠. 그런데 선생님 행복해요. 선생님이 있어서 학교 오는 게 즐거워요. 전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그냥 술 먹고 지친, 또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았던 마음이 싹 풀리시죠. 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였냐면, 운동장과 결혼한 사람이야, 당신은. 제가 상암에 있을 때 운동장에 이렇게 테니스장을 16면 만들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어 선생님이 그러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행복했습니다. 교육과정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쭉 30년 동안, 아니 29년 동안 가르치면서 수업의 내용이 정말 많이 바뀌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되게 중심 고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2000년대 초반에서 2009년까지는요, 뉴스포츠가 참 많아요. 이때 제가 뉴스포츠 전도사였거든요. 몇 명 선생님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전국에 뉴스포츠를 전파하러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뉴스포츠가 굉장히 중심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배드민턴이라든가 얼티밋, 비비탄 사격, 저기 소프트 테니스, 게이트 골프 뭐 이런 것들도 그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그 하키부 감독이었을 때 아이들이랑 하키 수업 게임을 하는 거였고요. 요 밑에 보면 두 번째 사진이요. 저기는 이제 보통 팁을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또 팁을 하면 어떨까요? 학생들이, 아, 선생님, 이게 중학교에 다 했는데 왜 우리 수준이 있죠?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선생님들 잘 유심히 보시면 저기 옆에 기계가 하나 있죠? 학생 그 앞쪽으로. 저게 뭐냐면요, 토스 머신이라는 거예요. 토스 머신. 공을 하나 놓고 딱 밟으면요, 공이 휙 나와요. 그 밑에 보면 발판 같은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걸 45도 정도로 이렇게 만든 거죠. 학생들이 그런 거죠. 아,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좀 업그레이드 됐구나. 그러니까 학습 환경이 저런 측면에서 중요한 거죠. 중학교와 다르게. 그리고 공이 그런 식으로 날라오고. 그리고 애들이 다 조끼 입고, 한쪽 팀은 다 조끼를 입고 있잖아요. 이어달리기 하는 애들도 조끼를 입고 있죠. 라인이 다, 5개 코스가 그려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학습 환경을 보다 이렇게 신경 써서 최적화시켜서 학생들이 즐겁게 보다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보통 비비탄 사격은 저 위에 보시면요, 선생님들이 비비탄 사격하는 걸 좀 어려워하시면 쉬워요. 빨래 널듯이 표적지를 달면 됩니다. 빨래치기를 사용해서. 그리고 매 순간 학생들이 쏘면 표적지를 자기가 쏜 곳은 자기가 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새 표적지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학생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도 방법이라든가 학습 환경이라든가 또는 과제 선택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자꾸 이제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바꾸고 내일 좀 더 향상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게 저는 이것이 수업의 진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저는 교사가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체육교사는 다양한 측면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 그 과정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침에 라이딩으로 학교에 가고요. 배드민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치고요. 요즘은 골프에 또 빠져서 스크린 골프도 가끔 가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도 하고요. 축구도 합니다. 그리고 농구도 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저는 자기 기록으로 남겨요. 나이도 할 때도 그렇고 축구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그때 그런 순간에 겪었던 나의 경험들을 조금 더 이렇게 변환시켜서 학생들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쨌든 자기의 어떤 경험의 안에서 늘 세상을 바라보고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니까 경험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체육활동과 관련해서 자신의 경험의 폭을 확장하는 것. 이것이 체육교사로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 선생님들이 젊은 체육교사들이 많으니까 그런 선생님들께서는 꼭 자신의 신체활동의 폭을 좀 확장하세요. 그러면 가르칠 때 좀 더 여유 있고 좋은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교사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5가지 춤을 얘기해요. 5가지 춤을. 제가 몸치라 춤을 못 추지만 5가지 춤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춤이 멈춤이다. 멈춤. 멈춤은 숙고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숙고의 시간. 제가 초임교사가 됐을 때 제가 지나치게 이상적이었던 생각을 좀 더 적고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면 학생들한테 좀 더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교사이기에 전문성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게 갖춤이죠. 갖춤. 내가 학생들 앞에서 좀 더 당당하게 서서 가르치려면 내가 교사로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갖춤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낮춤. 교사는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엘리트 집단이에요. 엘리트 집단.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죠.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좀 더 겸손한 자세로 학생한테 다가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낮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막춤. 5번째는 막춤인데요. 이건 세상과 정말 내가 그 어느 때고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아까 어떤 학생이 선생님 다치면 책임질 거예요? 하기 싫어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도 그 학생에는 맞추면서 나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 교사로서. 이러한 자세가 저는 막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사가 이 정도 5가지 춤을 잘 출 수 있다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흔들려도 뿌리채 뽑히는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뒤로는 운동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운동장 이야기까지 하면 날밤을 새야 돼서 그런 부분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운동장에 대해서 풀어놓을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운동장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선생님들이 졸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메일 주소는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들 사진 2장이 저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요?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맞아. 스마트폰으로 사진 보내는 거죠? 010-4235-8723 전용진입니다. 010-4235-8723 제가요 지난번 충북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충북 선생님들은 사진을 4장뿐이 안 보내셨고요. 경상남도 갔더니 무려 20명 강의였는데요. 20명 선생님들이 다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저 이 자동차 몰고 다니면요 너무 멀고 힘들어요. 사진 꼭 2장씩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늦은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예, 질문.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예정된 1시간 반을 정말 쉼 없이 꽉 채워주신 우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의를 하시고 한 30분 정도 생하고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공동식을 좀 채우고 저희 에너지 다시 좀 채우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정말 이 열정 가득한 강의로 그 에너지를
충분히 채워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 하나만 질문 드리고 마지막에 좀 계신데? 저기 선생님. 선생님 질문 있으시다고요? 네. 네네. 아니 수업 고3 학생들 수업하실 때 한 학기에 몇 종목 정도 이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수행 평가는 몇 종목 정도 하시는지. 예. 저는 올해 고3을 했는데요. 1학기 때는 2종목. 예, 수행평가. 2학기 때는 1종목. 예. 그리고 고3 학생들한테 보통 수업을 언제까지 진행하냐면 10월 말까지 합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한테 분명히 얘기하죠. 요즘은 이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뇌를 활성화시켜서 학습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된다. 뇌를 발달시키는 데에는 신체 활동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10월 말까지 수업을 한다. 그런데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학생들이요, 10월 초 되니까 일부 학생들이 반항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우리한테 자습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네 보니까 요즘 7시간 중에 5시간을 자습하더라야. 체육 시간까지 1시간 더 자습하면 자습이 아니라 잠자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해서 제가 끝까지 버텼는데요. 그럼 그 수행 평가 종목 말고도 또 하시는 게 있으신 거 아니에요? 수행 평가 종목으로 수행총파하고요. 그게 보통 하면 수업이 일주일에 2시간이었거든요. 2시간이고 점심시간에 제가 자전거를 무려 40대를 샀어요. 40대를 사가지고요. 12시부터 1시까지 애들이 자전거를 타요. 근데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3학년 학생들이 같이 자전거를 가장 많이 타고요. 그 1, 2학년들이 못 타고 있다가 3학년들이 안 탈 때 좀 탑니다. 그래서 이건 자전거를 갖다 놓은 이유는 여학생들인데 암만해도 신체 활동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운동장에서 산책하듯이 자전거를 타라고 자전거를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 자전거를 이제 뭐 40대 사고 네. 네. 아니요. 밖에. 중요한 거는 예산이 범위가 네. 어느까지 쓸 수 있는지 혹시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럼 학교에 좀 요구할 때 네. 무조건 뭐 다 사달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죠. 어떤 네. 합법적인 네. 그런 루트가 법안에서 있습니다. 예산이 네. 있는지 네. 그걸 지금 갑자기 질문을 드리고 예. 예산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예산을 획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취합니다. 연말에 연구부장이랑 좀 가깝게 지내요. 그래서 연구부장한테 가서 미리 얘기하죠. 보통 예산이 남는 예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연구부장 예산이 남을 텐데 예산이 남으면 제일 먼저 나한테 알려줘 하고 얘기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 이제 저희가 이제 학기 초에 예산 짤 때 사실은 여학생 체육활동 수업 활성화 방법으로 돈을 좀 책정해 놔요. 그리고 요번에 같은 경우 제가 자전거를 먼저 20대를 샀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4월에 아이들이 타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옆에 교장 선생님 지나가다가 감동 먹은 거예요. 아니, 여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너무 좋네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자전거가 모자라요. 한 20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옆에 실장이 있었는데, 그러면 20대 더 사야지. 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 학교에 돈이 없는 게 아니죠. 어느 부분에 먼저 쓸 것인가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네.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솔직히 저는 이제 16년이 됐지만 어느 순간 내 에너지가 다 고갈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업에 쓰는 에너지를 조금 더 줄이고 저를 위한 에너지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요. 쌤이 이 식지 않는 열정의 원천이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식지 않는 열정으로 도대체 체육 수업으로 뭘 하실 건지, 뭘 원해서 이렇게 열심히 모든 열정을 쏟아서 체육 수업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네, 제가 요즘 이제 수업생애사라는 글을 쓰고 있는데요. 수업생애사를 이렇게 글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갈 때에는 제가 나를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한 것 같아요. 체육교사인 내가 누구인가? 나를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체육 수업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 수업일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래. 수업에는 학생이 중요하고 학생을 세워서 내가 가야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내었을까라는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학생이 중심이기는 하지만 교사가 자기 자리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 수업의 장에서는 교사가 굳건히 자기 모습을 갖추고 있고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하지 않으면 체육 수업은 성공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29년 차라고 했지만 늘 학교에 7시 전에 가서 할 수업이 있으면 미리 세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열정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수업 일기, 저의 수업 일기, 저는 매일 수업 일기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업 일기가 제게 열정을 식게 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거울이잖아요. 거울을 매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어떤 교사인지. 그러면서 자기를 반성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했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교사의 수업 열정은 저는 늘 내가 쓰는 수업 일기, 수업 일지를 통해서 돌아보면서 열정을 채우고 또 이렇게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수업 일기를 쓴다는 것, 수업 일지를 쓰는 것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